어렵기만 한 경제 정보 좀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훈훈한 경제와 함께하시죠.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할까요? 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챙길 게 참 많은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부터 정말 스승의 날까지 챙길 사람은 참 많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인데요. 자격이 되지 않아서 못 받는 건 좀 그렇다 쳐도 정말 제도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건 정말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격과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일하는 모든 근로자,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해당이 되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확인 방법 및 또 신청 방법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로장려금이 어떤 제도인지부터 좀 알아보죠. 네, 근로장려금은 새로운 개념의 복지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와 가족에게 일정 수준의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비슷한 복지 제도가 또 있는데 이 근로장려금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일을 해서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급여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실 수급자는 일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해서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 지원액도 늘어납니다.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이죠.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 지원금도 는다. 그러니까 이게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좀 증가시켜 주는 건데, 그러면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네, 소득세 환급세액으로 지급됩니다. 근로 빈곤층의 소득세를 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급여액이 소득세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데요. 이는 저소득층의 소득 신고를 유도해 복지의 행정 정확성과 효율성을 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근로장려금은 누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누가 받을 수 있는지부터 좀 볼까요? 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하지만 전문직은 제외되고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1999년 1월 2일 이후에 출생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194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네. 자,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 30세 이상인 사람이 가구, 또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갖추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는 이게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긴 하는데 이게 자녀가 없으면 일단은 해당이 그럼 안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미혼으로 자녀가 없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 유형으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유형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네, 단독 가구나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아니고 유형별로 소득 기준 금액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없이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를 말하는데요. 미혼부나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거나 아이를 홀로 키우는 독거 노인이 해당됩니다. 헛벌이 가구는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혼자 버는 경우이고요.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함께 버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구 유형에 따라서 소득 기준 금액과 또 최대 지급액이 달라지는 건데 얼마나 또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네, 단독 가구는 근로, 사업, 이자, 기타 등 연간 소득이 1,3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85만 원입니다. 헛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지급액은 200만 원이고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지급액은 250만 원입니다. 연간 소득액이 낮으면 최대 지급액은 받고 연간 소득액이 높아지면 최대 지급액보다 조금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받게 되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데 소득뿐만 아니고 재산 기준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재산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가구원 합계 재산 즉 집과 땅, 전세금, 저축성 보험,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1억 4천만 원 미만일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잠깐 또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단독 가구는 작년 총 소득이 1,300만 원, 그리고 호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지 이게 대상이 되는 건데 이 지급 기준이 지난해보다 완화가 된 거라고요. 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단독 가구는 근로장려금 적용 연령을 기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췄고요.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 국적 부양 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요. 부양 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 부모를 모실 경우 호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네, 가구당 연간 최대 25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단독 가구 최대 지급액은 77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올렸고요. 호벌이는 185만 원에서 200만 원, 그리고 맞벌이는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가구의 약 10%인 250만 가구가 평균 78만 원씩 장려금을 받았습니다. 네, 뭐 소득 기준이 좀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10가구 중에 한 가구는 혜택을 받은 건데 그 올해 신청 대상은 얼마나 되나요? 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와 자녀장려금 동시 수령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 대상이 늘어나 안내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9만 가구 늘었고요. 기존 77만 원에서 230만 원을 받던 것을 올해는 8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네, 지금 5월 동안에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신청을 한 가구도 있겠죠? 네, 앞서 국세청은 약 350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직접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또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안내문을 못 받은 분들은 이게 신청할 수 없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네요. 네,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소득이나 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한 경우 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 요건을 심사해 수급 대상자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장려금 신청서와 소득 및 재산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이 스스로 신청을 하고 싶을 때는 이 증거 서류 같은 경우는 제출을 어떻게 합니까? 네, 원천 징수 영수증 등 소득 증거 서류와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재산 증거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별 전자팩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로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는 못했는데 내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근로장려금에 이어서 이번에는 자녀장려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동료를 위한 제도가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면 자녀장려금은 이게 무엇을 위한 어떤 제도입니까? 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 출산율 장려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데요. 지원액은 자녀 한 명당 최대 50만 원입니다. 보통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두 장려금을 한 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개고요. 장려금 지급 기준을 잘 살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는데 조건만 맞으면 둘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지급 대상 기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 대상부터 좀 보죠. 어떻게 됩니까? 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달리 신청자 연령 제한이 없고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계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일 때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소득 기준은 일단 근로장려금보다 더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보다 재산 기준도 더 높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1억 4천만 원이지만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합계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요약을 해보면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 연령에 상관없이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고요. 그리고 이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5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러면 해당 가구가 꽤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신청 방법도 좀 알아볼까요? 네, 신청은 ARS나 모바일 앱, 국세청 세무 포털로 할 수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라면 음성 안내를 들으면서 화면을 보고 장려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번 없이 126번 상담센터에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도 지금 신청 중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미 신청을 한 가구도 있지만 아직 하지 않는 경우는 5월 말까지 하시면 됩니다. 또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 90%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신청 방법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국세청은 신청서 접수가 끝나면 6월부터 8월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엄정하게 심사해 오는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또 이 꼼수를 부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소득을 뭐 거짓으로 기재한다든지 이렇게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을 하면 이게 혹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럴 경우 장려금을 환수하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 고의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 시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도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참고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으니 허위 신청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두 장려금, 가정의 달 5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끝난 근로소득자라도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이달에 다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고요. 납부 방법은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가 가장 편리하지만 납부서를 출력해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은행 등 국고수납 대리점에 직접 납부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기업들은 세무사 통하니까 뭐 괜찮은데 영세 사업자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좀 개선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195만 명에게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신고서를 받은 사람은 ARS로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수정사항이 있으면 PC나 스마트폰 앱으로 텍스에 접속한 뒤에 전자신고를 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정의 달 5월에도 우리의 재테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에 꼭 해야 할 재테크 팁 살펴봤는데요. 오늘 훈훈한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